앞 시간에 이어서 쇼포백 제2강 패턴 제작을 위한 구도 파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하기입니다. 먼저 쇼포백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이번에 분석할 쇼포백은 바로 이 쇼포백입니다. 자, 이 쇼포백을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면과 바닥이 먼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앞판과 뒷판이 동시에 결합이 돼 가지고 입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쪽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핸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핸들은 이 본판의 상단에서부터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제꼈을 때 이 상단 끝에서 15mm 정도 들어온 위치에서부터 지금 나머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에서 15mm 정도 띄워 놓은 이유는 나중에 이 안쪽에 안감과 결합을 했을 때 이 미싱을 하기 위해서 이 15mm 정도 핸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유격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를 봤을 때 위쪽에는 상단 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상단 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오픈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상단 띠가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핸들을 붙였을 때 이 뒤쪽이 바늘땀이 보이고 지저분하게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땀 보이시죠? 지금 이 바늘땀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 상단띠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오픈 주머니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만든 거고요. 그냥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 오픈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품 제작에 있어서 이 쇼포백은 엄청 간단한 제품인데요. 우리가 이 쇼포백을 제작할 때 가장 중점으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아래쪽 부분입니다. 앞에도 설명했듯이 이 본판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각진 부분을 바닥과 옆면을 결합한 상태에서 붙였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을 퍼즐처럼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 파악하기를 통해서 저희가 또 낱낱이 파헤칠 거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구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면과 패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화이트보드를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조사를 해놨습니다. 도면이란, 이 도면은 토목, 건축, 기계 따위의 구조나 설계 또는 토지를 섀도우기를 써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구조나 설계를 나타낸 그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패턴을 해석을 하면 패턴은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 모형, 본색, 본, 틀이라는 뜻입니다. 자, 패턴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트랑 요트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보트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2D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D 작업, 이 토대로 순몰드, 앞몰드를 제작하고 제품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2D랑 3D가 이제 도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몰드와 앞몰드가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턴을 토대로 제품이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2D랑 3D 작업에서는 이 배에 대한 형태와 구도, 그리고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도면화 시키고요. 그리고 3D 작업을 통해서 입체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픽으로. 그리고 이 배가 실제로 뜰 수 있는지 또는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도면에서 이상이 없다면 다음으로 패턴 제작을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순몰드를 만들 때는 저희가 목형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목형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이 배 밑에 라운드나 형태를, 유선형을 좀 정교하게 따듬기 위해서 나무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 외곽 쪽에 이제 앞몰드를 만들기 위한 소재로 감싸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조가 되면은 안쪽에 있는 목형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나머지 파여있는 이 남은 앞몰드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작된 앞몰드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FRP라는 유리 섬유가 있습니다. 이 유리 섬유를 이 앞몰드 안쪽으로 싹 붙여서 뽑아내고 또 싹 붙여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뽑아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패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하고 도면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더 쉽게 진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쉽게 해드리는데, 우리 붕어빵 있죠? 우리 붕어빵 만드는 게 그냥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면을 토대로 우리가 패턴을 제작을 해야 좀 더 정밀하고 완벽한 제품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강좌에서는
이 구도 파악과 패턴을 별개로 분리해서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할 쇼퍼백의 사이즈는 가로 330, 세로 400, 폭 100인 직사각형 형태의 쇼퍼백인데요. 먼저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먼저 잡아주려고 했었죠? 맞습니다. 기준면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기준면을 먼저 잡아주셔야 기준면을 토대로 나머지 패턴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준면을 먼저 잡아주세요. 기준면 잡는 방법은 조공 파치겠습니다 라는 교육 영상에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위에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나모의 공식, 정치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는 면을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 시접과 디자인 쪽 요소는 제외한다. 이거를 참고하시고 이 쇼퍼백에서 우리가 기준면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기준면 찾아보셨어요? 자, 정답은 바로 앞면입니다. 이 앞면이 이 쇼퍼백의 기준면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준면을 잡기 위해서는 이 면과 접하는 가상선을 그려서 직사각형을 먼저 잡아본다고 했죠. 근데 이 앞면과 바닥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굳이 가상선을 그릴 필요가 없고요. 이 옆면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만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면은 직선이니까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 아래쪽에만 가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상선을 그렸을 때 우리 이 정치수와 변함이 없는 면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앞면이 400에 330으로 정치수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준면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밑면을 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이 밑면이 기준면이 아닌 이유는 일단 이 정치수인 330, 가로 길이인 330보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폭도 정치수인 100보다 좀 더 넓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앞에 분석하기에서 설명했듯이 옆면과 바닥면이 10mm씩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선을 그려놓은 게 앞면에 보면 파란색 선으로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옆면이 붙었을 때도 이 앞면의 끝에서 10mm 정도 깊이로 들어오게 되고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 앞면의 하단 끝에서 10mm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옆면이 앞면의 끝에서 10mm 들어왔고 또 반대쪽에도 10mm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닥의 총 길이는 10mm씩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닥의 총 길이는 정치수인 330보다 20mm 작아진 3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이 정치수인 100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앞면의 하단에서 우리가 10mm씩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치수랑 동일한 폭으로 패턴을 떠버리면 나중에 결합을 했을 때 이 10mm, 10mm가 더 겹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치수인 100으로 폭이 나오는 게 아니라 80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올라가는 10mm만큼의 여유분을 우리가 이 정치수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정치수 100에다가 10mm를 더해 주셔야 나중에 결합했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정치수 10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닥의 폭은 12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이 직사각형이더라도 정치수인 가로폭 330과 폭 100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 폭은 310에 120이라는 거 꼭 적어 놓으시고요. 다음으로 옆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옆면도 바닥과 동일한 방법으로 패턴을 떠주셔야 되는데요. 자, 주의할 점은 이 아래쪽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인 치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면의 일단 세로 길이는 정치수인 400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이 옆면이 다 붙기 때문에 정치수인 400과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 폭을 또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이 옆면의 폭 또한 이 정치수인 100이 아니라 120이 되어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치수 100으로 잡아주면 겹치는 10mm 때문에 정치수보다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10mm 들어가는 치수만큼 양쪽으로 더해 주셔야 나중에 결합했을 때 정치수인 100인 폭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면의 폭은 120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패턴으로 옆면을 120에 400인 패턴을 먼저 떠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이 바닥과 옆면이 붙은 상태에서 이 앞면과 붙는다고 했는데 이 옆면에는 이 바닥과 붙을 수 있는 이 홈을 먼저 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과 옆면이 붙는 이 홈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으로 다시 가볼게요. 앞면으로 오시면 아까 옆면이 10mm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0mm 들어온 기준면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바닥이 끝에서 10mm 올라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옆면에도 동일한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끝에서 10mm 겹치는 폭만큼 체크를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만약에 가장선이 있는 직사각형이라 했을 때 이 10mm 들어온 위치에서부터 위로 10mm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mm를 가로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디귿자 형태를 따주시면 이런 디귿자 모양의 옆면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앞면입니다. 앞면이고 이 옆면이 지금 앞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옆면이 지금 10mm만큼 이 앞면과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밑면과 옆면이 붙어야 되는데 10mm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서로 접하는 면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mm만큼 올라와 주셔야 되고 10mm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치수 100이고 여기도 예를 들면 10mm만큼 정치수 100이 되고 여기가 동일한 100폭이고 100폭이기 때문에 서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10mm와 이 10mm가 접해야 이 둘레만큼 이 바닥 폭도 둘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실제 제품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옆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닥이겠죠. 그럼 이 접하는 면을 보시면 이 옆면이 10mm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10mm만큼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아까 아래쪽에서 10mm만큼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도 이 제품에서는 끝에서 10mm만큼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폭이 아까 우리가 정했던 정치수 100과 동일한 폭입니다. 이 부위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정치수인 직선 부분 폭 100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옆면이 10mm만큼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깊이가 10mm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으로 상단띠와 오픈 포켓에 대해서 구도를 파악해보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품을 보면 위쪽에 이런 식으로 상단띠가 지금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상단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상단띠,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픈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요. 이 오픈 주머니도 앞에 설명했듯이 반으로 접혀가지고 열려있는 간단한 오픈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보시면 제가 앞면 도면에다가 지금 상단띠와 오픈 주머니를 도면으로 그려놨는데요. 상단띠는 앞면의 가로폭인 330보다 15mm씩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실제 제품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 앞면과 옆면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단띠가 만약에 이 끝에까지 다 들어와 있다면 이 결합되는 부분이 엄청 두툼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두툼한 부분을 이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단띠 자체를 좀 짧게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단띠는 15mm씩 들어왔기 때문에 총 치수인 가로폭 330보다 총 30mm가 작아지게 되고 이 상단띠의 길이는 300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300을 잡은 이유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저희가 60으로 잡아줬습니다. 60으로 잡아준 이유는 나중에 패턴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실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핸들이 60mm만큼 깊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mm의 깊이를 이제 핸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스트랩의 길이를 60으로 잡아줬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60보다 더 길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픈 포켓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포켓은 이 상단띠와 결합되는 10mm 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단띠의 끝에서부터 이 오픈 주머니가 열려있는 곳까지의 길이가 4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켓의 깊이는 저희가 150으로 지금 잡아놨는데요. 이 주머니의 깊이는 우리가 반으로 접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도면을 뜨게 된다면 펼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50의 2배인 300이 총 포켓의 길이가 되는 거고 나머지 치수인 50을 더해주게 되면 이 오픈 포켓의 총 도면은 35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픈 주머니의 가로 길이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길이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220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길이는 쌤들이 좀 더 넓다 생각하시면 좀 줄이셔도 되고요. 좀 제가 잡은 이 기준도 너무 좁다 생각하시면 좀 살짝 늘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단띠보다 더 커지거나 또는 이 앞판의 길이랑 똑같아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쇼퍼백 제작 제2강 패턴 제작을 위한 구도 파악은 여기까지이고요.
나머지 핸들이랑 그리고 패턴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인 패턴 제작 강좌에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강좌에서는 우리가 다는 오픈 포켓의 위치와 상단띠의 위치 또는 핸들의 위치를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패턴을 제작할 때 어떤 기법으로 제작해야 되는지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턴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